아, 예. 최고의 명공연이 뭔가면요, 공연하기로 약속했는데 관객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데도 공연하는 게 최고의 명공연입니다. 네. 강의도 똑같습니다. 한 분도 안 하는데 강의하기로 했으면은 한 사람이 없어도 강의해야 됩니다. 그죠? 앞에 좀 좀. 요 제사상 차려놨는데요. 이제 누구 제사상인가 하면은 선산김씨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분입니다. 김종직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맥을 이어오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산김씨는 명문가입니다. 명문가인데 이 명문가의 제사상을 차린 걸 잘 보면은 여기에 뭔지 아시죠? 여기 교의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교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이 제사상을 받아 먹기 위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보통 우리는 병풍에다가 지방을 붙입니다. 지방을 붙이면은 이제 신이 지방에 붙어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에 앉아 계시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과일줄을 잘 보면은 원래 과일 놓는 순서는 대추부터 놓거든요. 대추, 밤, 감, 배 이런 순서로 놓는데 앞에 보니까 이게 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일 겁니다. 그러면 대추하고 그 밤은 어디 갔어요? 뒤에 갖다 놨다고 이게 이렇게 상 차리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도 명문가에서 이렇게 차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제사상 진열하는 방법, 진설하는 방법 다 말씀드릴 텐데 그게 이거하고 틀린다 해가지고 그걸 다르게 고칠 필요까지 없다 이거요. 이 명문가에서도 이렇게 진설하는데 보통의 집에서 하는 대로 진설하는 게 그래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인데요. 제사 개간, 기제사와 명절제사, 전통 제례 절차 몇 가지 해봤습니다. 제사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원래 유학이나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인과 의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인하고 이게 사람이 좋다 할 때 인이고 의롭게 행동할 때가 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인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화 시켜줘야 됩니다. 구체화 시키는 게 뭔가 하면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실제로 얘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행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건데, 우리 대체로 이제 부모한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효도를 잘 안 해요. 그죠? 해야 될 때 안 하고, 이제 때때로 좀 무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살아계실 때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는, 야,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다 보니, 이거 돌아가신 뒤에도 내가 살아 계실 때 못한 효를 돌아가신 뒤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의 기능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도를 그때 실천해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제사의 기능 중에 사회적인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조선조 시대 농업사회죠, 그죠? 농업사회에서는 우리 이제 자식을 놓게 되면은 과거에 급제하는 게 있고 자식 번창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자식 번창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는 과거에 급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조선조에서는 자식 번창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자식 번창이 돼야 됩니다. 자식 번창이 되면은 자식들이 많잖아요. 위에 고조부 있으면 증조부 형제들 있고, 그 밑에 또 할아버지 형제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버지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제들 다 있고, 그래 되면 한 가족, 고조 이하의 한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가족들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능이, 의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례가 뭔가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사라 하는 것은
문중 혹은 가족 간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사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탄압도요, 제사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행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그 중간단체가 있는데, 이 중간단체에서 조선주에서는 중간단체의 문중에서 모든 예의 범죄를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어딘가 하면 문중이라고 하는 중간단체였습니다. 이 중간단체에서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뭐가 있느냐?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 신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상들한테 제사를 잘 지내면은 조상의 음덕이 내려질 것이다. 신으로 보고, 조상이 신으로 보고, 조상이 그래 돌아가셨지만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후손들한테 많은 음덕을 베풀 것이다는 그런 바람도 또 있는 겁니다. 다음 또 주술적인 신앙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대추가 과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추거든요. 대추를 왜 맨 먼저 넣는가 하면은, 우리 대추나무를 보게 되면 대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대추나무 열리듯이 주렁주렁 자식들이 번창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추 열매, 대추를 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대추처럼 자식이 번창하라, 이게 주술신앙이거든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기원은 원래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하나라와 은나라 때인데, 이때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 천지 신명한테 제사를 지내요. 천지, 그 다음에 산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또 황제만 제사를 지냈는데, 주나라로 내려오면서 제후들까지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런 뒤에 춘추 전국 시대가 들면서 평민들도 신부들을 높이기 위해서 드디어 평민들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송나라 주자에 의해서 제사 방법이 확립이 되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라고 확립이 된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고구려 그 다음에 부여 등등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바로 영고 무청 동맹이었습니다. 이 조상들의 제사는 이때까지 없었죠. 그러다가 한국의 제사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이후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중국의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중국의 제사를 지내니까, 이때부터 왕가에서부터 먼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고려 말까지 왕가에서만 제사를 주로 지내고 민가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례학이 도입이 돼요. 고려 말 때 성례학이 도입되면서 드디어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고, 조선조가 되면은 완전히 제사의 천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제 침략이 되면서 제사가 굉장히 약화돼 버려요. 약화되고 난 뒤에 나중에 1973년에 관세음일에 준칙이 되면서 제사를 간략하게 지내라, 이렇게 난 것이죠. 그다음 제사의 종류입니다. 제사의 종류인데요. 제사의 종류는 이제 시제라 그래서, 원래 사시제인데, 사시제는 지금은 안 지내지만은, 사시제라는 것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조상한테 함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대체로 시제라고 합니다. 원 말은 사시제, 추나추동 사시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 선조제사인데요. 이 선조제사는 예를 들면 이제 경주시 경주시의 경우는 조상이 알평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여기에 이 장소, 알평공이 내려온 여기 표암이죠. 표암에서 전체가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거죠, 선조제사. 그 다음 이제인데, 특히 지금은 안 지내지만 이제는 완전 부모를 위해서만, 오로지 부모를 위해서만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이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제사. 기제사인데 원래 기제사 뜻은 기일제사입니다. 기일제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거. 조상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것을 기일제사라 그러고 이걸 기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현재 남아있는 제사는 뭐예요? 기제사. 우리가 지내는 것은 기제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묘제. 묘제는 한식 때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묘제가 됩니다. 이분 아시죠? 서울시장이 다산 정약의 후손. 그래서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충북 이순신. 그럼 차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다례거든 원래요. 다 이 차로 예를 지낸다. 차로 예를 한다는데 이 차례를 하는 것은 원래가 차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원칙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제사부터 하겠습니다. 기제사를 지내는 날이 언젠가 하는 날입니다. 기제사를 지내는 날은 제 살아있는 마지막 날 혹은 죽은 첫날. 예를 들면은 오늘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언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언제? 오늘 돌아가셨다. 어제? 12시에서 1시 사이.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돌아가시면은 오늘 제사 지내야 돼요. 하루 전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제사 지내는데 오늘 처음 시작되는 게 언제가면요? 자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12시부터 1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12시부터 1시 제사 지내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언제 지내야 돼요? 그날 지내야 돼요. 오늘 대체로 저녁 몇 시 지내는가 하면 7시에서 9시 제사만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돌아가시면은 어제 지내면 내일 지내면 어제 지내면 안 돼요. 오늘 7시에서 9시 사이 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돌아가신 날. 단 12시부터 1시 지내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제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사월에 돌아가셨다. 윤달에 돌아가셨다. 윤달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윤달이 안 오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안 오면은 제사 못 지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평사월, 보통 사월에 제사를 지내요. 윤사월이 돌아와도 윤사월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평사월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자는 충문을 보면요. 여기 효손 혹은 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효자가 아니면은 제사를 원래는 못 지낸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불효한 짓지만 자꾸 한 사람은 제사 지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의미상이 그렇고 실제는 불효자라도 제사를 대개가 지냅니다. 그다음 제사상 차리는 방법인데 먼저 신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신이 등등은 전부 다 신을 모셔오는 거거든요. 신을 모시는데 신을 모시는 방법 먼저 신주라는 게 있습니다. 신주라는 게 있는데 되게 종묘 가면 신주가 있거든요. 그 신주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정육면체로 만들어요. 이렇게 정육면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딱 뚫고 여기에 신의 직위와 그 다음에 관계, 종손과 관계를 여기다 딱 했습니다.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걸 신주라고 해요. 신주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구멍이 뚫려졌어. 구멍이 뚫려졌는데 여기는 뭔가 혼구멍. 그래서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종묘에 있는 신주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위패를 써도 됩니다. 위패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위패함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25세 유인 밀양박씨, 요거는 이제 부인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학생 용주 부군 해가지고 요즘 남편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이 위패, 신주하고 위패의 경우에는 요거는 제사 지내고 난 뒤에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거는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는데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가 하면 원래 사당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당이 있을 경우에는 신주나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했다가 제사 지낼 때 그 신주나 위패를 모셔와 가지고 제사상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보통 사당이 없잖아요. 사당이 없을 때는 지방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방을요. 자, 지방입니다. 자, 지방인데 지방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면 여기에 가로는 6cm, 세로는 22cm. 22cm는 남자 손으로 한 뼘, 크게 한 뼘 재면 돼요. 22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cm, 22cm 여기 이렇게 하고 요 위에는 이렇게 패야 돼요. 이 파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이건 하늘의 뜻이고 이것은 땅의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방 종이를 준비해 가지고 일단 지방 써야죠. 지방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원래 자 여기 이쪽에 지방 한 장에 여기 이제 증조부죠. 증조부인데 증조부의 경우에 한 장에 증조부와 증조모를 동시에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증조모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도 되고 세 분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에도 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분 증조모가 두 분이라 그러면 맨 왼쪽에 증조부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증조모 중에 높은 분 본처 증조모를 쓰고 그 다음에 부처 증조모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쓰는데 먼저 먼저 현이 나옵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다. 지금 여기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증조는 증조 할아버지고 증조고 고는 돌아가실 아버지 고자입니다. 돌아가신 증조부 그 다음에 학생인데 이 학생은 뭔가 하면 한날 선비죠. 선비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쪽으로 나가지 않은 거 나가지 않고 만날 공부만 한 사람 선비를 뜻하죠. 그래서 그때는 학생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직위가 있다. 예를 들면 군수다 그러면 여기에 군수를 적고요.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하셨다. 그럼 여기에 학생 대신에 교장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명부할 때 있죠. 명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명부로 가요. 명부의 뜻입니다. 즉 지하의 세계고 군 문제인데 군은 뭔가 하면 이제 살아계실 때는 만날 공부만 해가지고 높은 벼슬도 한 번도 못했지만은 돌아가셨을 때는 군은 임금 군자입니다. 그래서 지하 명부 세계는 임금이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임금이 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위는 뭔가 하면 고인의 영혼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증조모입니다. 증조모인데 현 역시 나타나셨다. 비는 마찬가지로 어머니 돌아가실 비인데 돌아가신 증조모인데 유이는 뭔가 하면 여기는 남자의 경우는 학생이었죠. 그죠? 한 번도 벼슬 못한 학생인데 학생의 부인도 벼슬이 하나도 없죠.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정승이었으면 정경부인 될 텐데 이 정경부인 좀 적거든요. 근데 벼슬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벼슬 중에 국품 제일 낮은 사람의 벼슬 제일 낮은 사람의 부인을 되게 유인이라 불렀어요. 유인.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고인의 직인데 벼슬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인, 그 다음에 김의 김씨, 그 다음에 신위 이렇게 지방을 쓰시면 되는데 이게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쉽게 다리 고쳐도 되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생의 제사를 지내준다. 요새 동생 제사 지내주는 사람 거의 없죠?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동생의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고제
돌아가신 동생인데 역시 벼슬은 못하고 학생, 그 다음에 이름 지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제사 지낸 사람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요새는 한글로 쉽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동생 누구 앞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제사일 경우에 할아버지 기제사입니다. 할아버지 기제사일 때 할머니 지방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죠. 원래 주자는 할머니 지방은 쓰지 마라 그랬어요. 마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너무 좀 섭섭하다. 그래서 두 분 다 씁니다. 여기에 할아버지의 지방 또는 할머니의 지방 이렇게요. 두 개 하나를 합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단독만 하려는데 우리나라는 양위를 다 처리합니다. 후치가 있으면 세 군데 적이죠. 세 분 다 이렇게 지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사상 이제 차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거는 교이고, 왜 이제 제사상이죠. 자, 제사상 차리기. 제사상 차리기인데, 제사상 차리기에서 먼저 줄이 몇 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기준은 5줄이에요. 5줄. 제1열, 제1열, 제2열, 제3열, 제4열, 제5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사상의 방위 문제입니다. 제사상의 방위는 자연 방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고 여기에 누가 계신가 하면 조상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이 조상이 여기 앉아 계시면은 무조건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은요 남쪽이 돼요. 이쪽은요 서쪽이 됩니다. 이쪽은 동쪽이 돼요. 그래서 일단 반드시 부모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이쪽이 북쪽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북쪽에 앉아 계실 때 높은 분이 동쪽이냐 서쪽이냐는 문제입니다. 높은 분이 어느 쪽이에요? 원래 살아 계실 때는 높은 분이 동쪽입니다. 동쪽. 근데 돌아가시면 반대거든요. 돌아가시면 반대이기 때문에 높은 분이 항상 서쪽이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4대 봉사한다고 그러죠. 그죠? 4대 봉사할 때에 고조부가 제일 높죠. 고조부가 어디에 진술하는가 하면 맨 서쪽, 이쪽이 맨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증조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이쪽 서쪽이 높아요. 높게 됩니다. 제물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제물을 진술하는데 제물의 근본적인 의미는 원래 제사에서는 내 몸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바친다는 의미인데 원래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의 번제물을 이삭을 번제물로 해라. 이거 이삭을 직접 제사에 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경우 이래입니다. 야, 제물은 돌아가신 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얹는 게 좋겠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부댁이 제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욕 제결 딱 하고 제사상이 탁 올라가가지고 식기 전에 빨리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제사에 필요한 사물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다른 건 다 없어야 되는데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향,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과일. 요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산소에 간다 할 때도 이 많은 재물을 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기 때문에 반드시 사물만 가져간 거예요. 사물 가져갔는데 먼저 뭐요? 향,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과일.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먼저 아까 제사상 차릴 때 열이 5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5개 열인데 5개 열을 어떻게 차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제 5열부터 할게요. 5열, 과일줄입니다. 과일줄인데
가해를 놓을 때는 조율이시와 공동백서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조율이시로 이건 조금 지나 실제 진술한 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사과가 있는데 기본 사과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조율시이라고도 해요. 조율시이에서 왼쪽 수부터 대추, 밤,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감 이렇게 자에서부터 쫙 차립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가 차렸죠. 그 다음에 요거 4개 차리고 난 뒤에 그다음 사과는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것은 사과가 흔하기 때문에 대체로 배 다음에 사과를 넣게 됩니다. 자, 사과는 왜 넣느냐? 먼저 나무에 열린 것부터 놔야 되고요. 나무에 열리고 놓고 난 뒤에 만가라 그래서 줄기에 열매가 맺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포도나 토마토 등인데 사실은 토마토는 이게요 과일이 아니에요. 이건 채소입니다. 채소에 토마토는 안 빠집니다. 포도 같은 경우가 배, 그 다음에 사과 다음에 포도를 넣어야 돼요. 자, 포도를 넣고, 그 다음에 포도 넣은 뒤에 초가인데, 초가는 이게 줄기에서 열리는 거. 줄기, 예를 들면 이제 딸기, 참외, 수박이잖아요. 이 순서를 이렇게 딸기, 참외, 수박, 요거를 포도 다음에 진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넣는가 하면 조가인데, 조가는 뭔가 하면 과자류입니다. 과자류인데 과자 중에 가장 붙으면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맨 오른쪽에 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대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물론 시도 하나일 뿐더러 왕을 뜻하는 시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라는 의미로 대추가 맨 앞에 오게 돼요. 맨 왼쪽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밤입니다. 밤은 이게 3개잖아요. 그죠? 아까 대추는 씨가 한 개거든요. 한 개니까 이거는 왕을 뜻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밤은 3개잖아요. 그죠? 3개니까 산정승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밤의 특성이 뭔가 하면요. 밤은 이제 밤을 심잖아요. 밤 심으면은 밤나무가 싹 올라갑니다. 싹 올라갈 때 여기에 뿌리에 있는 씨에 붙어 있는 밤이 안 썩어요. 안 썩고 이 밤이 열매를 맺어야 그 뿌리에 있는 밤이 썩어서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손이 연결된다. 이 밤의 의미는 조상과 자손이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세계 3년승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대추 다음에 밤을 진술합니다. 그 다음에 배인데요. 배는 원래 누래요, 색깔이.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땅을 의미해요. 땅을 의미하면서도 황제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배가 색깔이 겉은 누르면서 속은 하얘요. 그래서 황제,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인 지구, 땅도 되고, 그 다음에 백색은 우리나라가 흰색을 좋아한다, 백인민족이다,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밤 다음에 배를 진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배는 시가 몇 개인가 하면요 8개예요. 팔도 관찰사. 이거 놓고 제사 잘 지내면은 자손들이 팔도 관찰사도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감입니다. 감인데 이 감은 한문으로 하면 이게 시입니다. 시. 조율리시 할 때 시가 바로 감을 뜻해요. 근데 감인데 원래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나무에서 나온 씨를 심으면 그게 감이 됩니까? 안 돼요. 감이 안 되고 뭐가 되는가 하면요 고염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고염나무가 돼요. 고염나무가 되는데 여기다가 요 감시에서 나온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감나무에 접을 붙여야 여기에 감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자손이 태어났어요.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이 그냥 인간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감나무처럼 즙을 붙여서 감이 열리듯이 자손도 그냥 자손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옛날 거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자손이 제대로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감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감나무는 이게 또 하나는 이게 뭐 신이라고 그래야 되죠. 감나무를 이렇게 베면은 음은 탄닌 성분이 나와요. 시끄러운 맛, 탄닌 성분 여기 나오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데 요 신이 생길 때는 반드시 감나무가 열려야 감이 열려야 요 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려면은 애를 낳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가지고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인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감나무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한 가지 깎아요. 위를 깎잖아요, 그죠? 깎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이 깎는 거는 원래 불교식이 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신이 그 부처상 앞에 이렇게 배도 놓고 감도 놓고 뭐 놓잖아요. 놓을 때 불교에서는 직접 신이 씹어서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촉각의 의미로 먹는데 촉각의 의미를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깎아야 되거든요.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서 놓는다는 그런 깎아서 놓아야 된다는 그 불교 사상이 가미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그 조선조에서는 전부 다 장남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거의 모든 재산의 대부분이 장남한테로 가요. 왜 그러냐? 본가지가 제대로 커야 그 집안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까지는 쳐버립니다. 차남 이하는 다 쳐버리고 장남 쪽으로 우대해 주는 게 조선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선조에 그렇게 우대해 주는데 장남이 때때로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많이 있으면은 과일을 이걸 안 깎고 제사상에 올리면요 그걸 계속 써볼 수 있어요. 근데 깎아버리잖아요. 이 깎아버리면 이건 즉시 그 자리에 써먹어야 됩니다. 뭐가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빨리 뭐가 치워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깎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의 다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밤도 깎아야죠. 밤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왜 제시하는가 하면은 이 제사상이 진설이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면은 여기 대추는 맞아요. 밤은 순서는 맞는데 깎아야 됩니다. 깎는데 이것도 그냥 깎는 게 아니고 밤을 친다 그러죠. 그죠? 친다 그래요. 밤을 보기 좋게 쳐야 됩니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율시이인데 요거는 감인데요. 요 감인데 감의 경우에도 위를 쳐야 됩니다.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과인데 사과하고 배인데요. 문제는 여기 사과 순서가 틀렸죠. 사과는 이게 원래 제사 지낼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사과요. 근데 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과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꼭지를 위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을 잘 보면은, 감은 여기에 꼭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감을 뒤집어서 올려놓고 제사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을 기준해야 됩니다. 감 기준하면은 꼭지가 항상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요거 보면은 꼭지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꼭지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하면은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잖아요. 땅입니다. 땅인데 꼭지가 땅이에요, 이게. 반대편이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일은 꼭지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것도 꼭지가 위로 올라가는데 잘못됐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조율, 여기는 시이인데 조율이 시도 있고 조율시이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은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집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게 반드시 옳다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원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중기 이후에 들어온 게 배입니다. 배고 감은 산감부터 옛날부터 산에 감이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순서, 원칙적 순서는 조율시이가 맞아요. 조율시이. 이는 배는
보기 좋아서 그냥 앞에 밀어놓기도 하는데 원래는 조율 시이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조율 시이가 있고요. 가위를 놓을 때 조율 시이가 있고 홍동백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조율 시이하고 홍동백서를 같이 합쳐서 맞게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게 조율 시인데 요게 더 붉어요. 그죠? 더 붉으면은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대추 앞자리에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최소한 여기는 와야 돼요.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그 다음 조율 이시는 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조율 이시와 조율 시하고 홍동백서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조율 이시는 영남 지역에 전부 다 조율 시를 써요. 조율 이시하고 조율 시를 씁니다. 근데 다른 이제 사색 당파에서 다른 파에서 영남 지역에서 조율 이시 써?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쓸 거야. 홍동백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단지 그 사색 당파 그 가문마다 이 가문이 이겼으니까 에이 기분 나쁘나 이겼을 거야. 이렇게 해서 조율 이시와 홍동백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열 다 됐죠. 일열. 그 다음에 사열입니다. 사열은 자포, 우회, 생동, 숙서 요걸로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상 차릴 때 기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원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모든 게 반대가 돼요. 그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상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 제비잖아요. 그죠? 오른손 제비. 오른손 제비면 돌아가시면 전부 다 왼손 제비로 돼요. 왼손 제비니까 국이나 밥이나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은 전부 다 왼손잡이로 차려놔야 됩니다. 왼손잡이로 차려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사하고 술 마시는 게 있는데, 식사 전에 술 마셔야 술 맛이 납니까? 식사 후에 술 마셔야 술 맛이 납니까? 식사 전에 빈속에 술을 마셔야 술 맛이 기가 막히죠, 뭐 이게.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빈속에 술부터 드리는 겁니다. 술부터 드리고, 그러면 술 드시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안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주가.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면은 가장 가까이는 물론 밥하고 국이 있겠지만은 요 주위에는 술 안주를 넣는 거예요. 술 안주. 술 안주를 넣는 거예요? 술 안주를 넣고, 요 줄에는 뭘 넣는가 하면요, 요 줄에는 술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줄은 식사하는 줄입니다. 식사하는 줄. 식사 다 끝나면 뭐 해요? 후식 드셔야죠. 후식 드는 게 바로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식사할 때 술은 이제 안 드시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술을 먼저 드시는 쪽으로 상을 다 차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여기에 3열과 4열은 무슨 줄이 되느냐? 이 줄은 무슨 줄이 되는가 하면요, 밥 먹을 때 필요한 줄이 되는 거예요. 네, 밥 먹을 때 필요한 줄인데, 먼저 4열에는 이게 밥 먹을 때 채소 필요하잖아요. 술안주는 채소 잘 안 해요. 식혜, 포 등도 전부 다 반찬, 이 반찬이거든요. 이때 자포, 우회, 포는 왼쪽에 두고 식혜는 오른쪽에 두고, 생동, 숙소란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로 요리하지 않은 거, 불로 요리하지 않은 거는 동쪽에 두고, 그 다음에 불로 요리한 거는 서쪽에 둬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채소열인데, 채소열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가채, 콩나물도 넣어야 되고, 고사리도 넣어야 되고, 도라지도 넣어야 되고, 미역도 넣고, 물기도 넣는데, 그 중에 5가지, 세 가지 삼색나물은 반드시 두라는 겁니다. 삼색나물이 뭔가 하면은 도라지, 그 다음에 고사리, 시금치. 한문으로 풀어도 뜻이 좋아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인데, 도라지는 뿌리입니다. 뿌리 먹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 우리의 뿌리가 조상이죠. 그 다음 줄기는 내 부모, 시금치는 자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는 반드시, 이렇게 삼색나물은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색나물, 삼색나물 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할 때는 5가지 나물을 줄 수 있습니다. 5가지 나물은 콩나물하고 무나물 합친 거예요. 콩나물하고 무나물인데 요 무는 아까 뿌리라 그랬죠, 그죠? 뿌리. 우리 조상이고, 요거는요, 아버지 부모를 비롯해가지고 자손들을 의미하는 게 콩나물이요. 콩나물은 원래 그 콩을 사용하는 게 뿌리, 콩나물은 뿌리를 잘라서 줄기와 대가리만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손하고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했으면은 5가지, 최소한도 3가지는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오색나물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근데 나물을 올릴 때요, 이렇게 하나로 다 올려버리면 제사상에 허전해요. 허전하니까 이 채소도 5개 놔요. 5개 놓으면은 제사상이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 그다음 포. 아까 사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라 그랬습니다. 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산에 갈 때 사물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가져갈 때 향하고 술은 별도 의미입니다. 향, 술은 별도 의미고, 여기에 고기를 대표하는 게 뭔가 하면 포요. 포. 그 다음에 농산물 대표하는 게 과일입니다. 그래서 포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된 이유가 바로 고기를 대표하는 걸 포로 쓰기 때문에 산에 갈 때는 포를 반드시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 제3열입니다. 탕인데, 탕도 원칙은 육탕, 어탕, 소탕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제사 지낼 때 탕을 3개 씁니까? 잘 안 쓰죠? 하나만 써요. 하나만 쓰는데, 원래는 육탕, 어탕, 소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탕, 소탕, 어탕을.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이잖아요. 이렇게 딱 가렸을 때 서쪽은 뭘 넣는가 하면요, 고기류 종류, 소나 돼지나 이런 고기류 종류, 그 다음에 이쪽은요, 물고기류 종류, 어류 쪽을 이쪽으로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열인데요, 요 제2열은 무슨 주류라 그랬어요? 술 마시고 안주인데 이 특식이에요. 전부 다 고기류거든요. 고기류는 그러니까 제2열에 설치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 어동육서는 뭔가 하면 물고기는 동쪽으로 가고 소고기, 돼지고기류는 서쪽으로 가라. 이게 뭔가 하면 소고기, 돼지고기류를 물고기류보다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서쪽이 우위입니다. 어동육서고, 그 다음 두동미서, 고기를 넣을 때 물고기 같은 경우요, 고등어라든가 이런 거 넣을 때 머리는 동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하라. 자, 그렇게 하는 가문도 있고, 또 우리 집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머리가 동쪽에 가고 그 다음에 꼬리가 서쪽에 가도록 해요. 왜요? 서쪽이 상이거든요. 서쪽이 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가 가도록 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 중에 고기 넣을 때 배 있죠. 배 부분을 우리 고기 먹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등이 맛있어요? 배가 맛있어요? 배가 맛있어요. 배가 맛있기 때문에 이 배 쪽을 어디로 넣어야 되는가 하면 조상님이 앉아 계신 쪽으로 놔야 돼요. 그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열은 적하고 전을 놓습니다. 적하고 전인데, 적은 뭐고 전은 뭐냐? 전은 우리 그 붙인 거 있죠? 밀가루하고 계란 붙여서 붙이는 거죠. 이게 전이고, 적은 고기류 같은 경우에 슬쩍 데쳐가지고 꼬지를 꼽아 놓잖아요. 그죠? 이걸 적이라 그래요. 적. 그래서 전과 적이 2열에 놓게 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주가 되거든요. 안주를 하는데 우리 술을 드릴 때 몇 번 드려요? 3번 드리죠. 3번 드릴 때 안주를 3번 찍어야죠. 3번 찍을 때 어떻게 3번 찍는가? 이게 어렵다고. 이게 3번 찍는 게 왜 그런가 하면 3번 줄을 어디에 놓아야 될까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3번 찍을 때 어디에 놔야 되는가 원칙을 드렸습니다. 자, 요 줄이 술 안주 줄이라 그랬어요. 요 줄을 중심으로 놔야 되는데, 그때 적에 넣는 거예요. 적이
반찬 중에는 안주 중에 최고의 안주요. 저걸 새겨놔야 돼요. 뭘로? 육적 소고기로. 그다음 어죽 조기하고 뭐냐 소주 두부하고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넣으면은 안주를 찝을 때 초흔할 때 안주 찝을 때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흔할 때 안주 찝을 때는 이걸로 하고, 종흔할 때 안주 찝을 때는 이걸로 하라 이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고기를 한 접시 담을 때가 있어요. 한 접시. 고기류도요. 원래 소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 있어야 되고, 닭고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털 달린 거. 자, 여기 이게 뭔가 하면 이건 닭고기고, 이거는 소고기고, 이거는 물고기. 만약에 다 별도로 담지만은 한 그릇에 담을 경우에, 는 요게 맨 밑에 들어가요. 밑에 여기는 바다고, 요거는 땅이고, 요거는 하늘이고, 이렇게 다 차리게 되면은 하늘과 땅 다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육전, 어전 다 됐고, 전했고, 어류 문제인데요. 조기는 항상 놓잖아, 그죠? 제사 지낼 때 조기는 이게 밥반찬으로 조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놓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동해를 상징합니다. 동해. 또 북어 넣죠. 포도 북어잖아요, 그죠? 북어 넣는데 이거는 서해고 이거는 동해.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상징한다 이거요. 명태 넣습니다. 명태는 이게 머리가 대가리가 크잖아요, 명태가. 원래 머리 큰 사람이 공부 잘해요. 그래서 이 명태 넣은 이유는 머리가 크니까 후손들이 공부도 잘해라. 또 알도 굉장히 많아 이게. 알도 굉장히 많으니까 자손이 번창해라. 그런 의미로 명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문어인데요. 문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어 돈박이 고기. 돈박이. 영천 돈박이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어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어 올 때 그 큰 거 다 못 올립니다. 토막을 쳐가지고 그걸 올리기 때문에 돈박이 이랍니다. 그래서 이 상어가 비린내도 안 나고 비닐도 없어요. 원래 이런 고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어를 올리기도 합니다. 홍어 문제인데요. 원래 홍어는 제사상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그 홍어가 큰일 칠 때는 반드시 홍어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올립니까? 안 올려요? 안 올리는 분은 뼈대는 집안이고, 뼈대는 집안은 이거 뭐 요새 큰일 칠 때 다 올리니까 홍어도 올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제사상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문어 문제입니다. 문어는 영남 지역에서는 문어를 무조건 올려요. 무조건 올리기 때문에 이게 추석 때나 구정 때 보면은 문어값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하면 최고로 올라갈 때 키로당 9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도 제사상에 문어를 올려요. 그래서 제사상 전체에 들어가는 돈의 거의 반이 문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문어를 꾸역꾸역 다 사거든요. 그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문어에게는 여기 뭔가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 하면요, 먹물이 들어가 있어요. 먹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물은 언제 쓰는가 하면 선비가 글 쓸 때 먹물 쓰는 거예요. 글 쓸 때 그 먹물 쓰는 거니까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고 문어, 글 쓰는 고기. 글 쓰는 고기에 이게. 글 쓰는 고기니까 반드시 영남 지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선비 아니에요, 그죠? 선비니까 자손이 선비 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문어를 놓고 제사를 지내야 선비가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영남 쪽에서는 반드시 문어가 제사상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어값이 9만원씩 보통 8만원 돼요, 키로당. 그러면 문어라는 게 그게 한 3kg에서 큰 제사 지려면 한 5kg 넘으면 3kg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벌써 30만원 갚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문어값이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제1년인데, 제1년에는 뭘 넣는가 하면요, 이제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해야 되는데, 요 매가 이매자가 아니고 뭐에 있자입니다. 뭐매자입니다. 네, 뭐에 있자입니다. 뭐에 있자인데 이게 맵쌀 할 때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밥이 매자라는 한문이 없어요. 반자지, 반.
반자인데 제사 지낼 때 뭐 밥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매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국을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국갱 하면서요. 갱 이렇게 매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접은 뭔가 하면 여기 시접인데요. 시접인데 이게 젓가락 처음 놓을 때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접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차례상 문제인데요. 기일제사하고 설 차례상은 놓는 방법이 틀려요. 거의 앞에 줄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 설은 떡국을 넣습니다. 원래 차로 제사 지내는데 차 대신에 떡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추석. 그 다음에 이제 재물 중에 국산화를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새 바나나 많이 넣죠. 제사상에. 많이 나요. 넣는데 여기가 바나나가 제사상 넣으면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를 넣는데 사실은 국산화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요새는 비행기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세상, 국제화된 세상에 꼭 우리나라 것만을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렌지를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놔도 됩니다. 10분씩 할까요? 10분씩 하겠습니다.